코스트가 다운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나쁜 소재는 아니거든요. 견고하며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말하자면 돌, 말하자면 벽돌. 단순하게 보더라도 물이 잘 침투하게 생겼어요. 타일이지 다 하고, 그럼 그게 무슨 벽돌이야? 모트라인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속 얘기들이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 켰습니다. 건축가 임준이고요. 저희 칸슬라 현장에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런 외벽 공사에 대해서부터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칸슬라 테라스 가는 현장이 뭐 13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다 속도가 굉장히 달라서 뭐 어느 동은 지금 뭐 외벽 마감부터 내벽 마감,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마감까지 다 된 그런 동이 있고,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초도 올라가지 않은, 지금 터파기도 하지 않은 지금 동도 있어요. 그 중에 지난주부터 이제 거의 마감 공사에 이르는 공정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같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재료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칸슬라 테라스 가든에 있는 각 동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외벽에 외단열 시스템,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비트라고 하면은 그냥 보통은 그냥 하얀색 제일 싼 회벽 마감재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 드라이비트라는 거는 외단열 그 시스템 공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골조가 있으면은 거기에 저희가 그 각 기준에 맞는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각 전국을 이렇게 기준으로 나눈 그 기준에 맞춘 열 관리율, 그리고 그 단열재 두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시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메쉬를 전체적으로 감아요. 이 메쉬를 감는 이유는 이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본딩도 했고, 거기에 화스너를 중간중간에 기준에 맞게 딱딱 박았는데, 어쨌든 후시공에서 붙인 거기 때문에 약간 탈락의 위험성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메쉬를 감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전체 미장을 한번 해요. 이 미장을 할 때는 이게 약간의 본딩이 된다는 그 재료를 가지고서 미장을 하는 건데, 이 미장을 할 때 이 메쉬가 이 안에 있는 단열재와 이렇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미장이 되고 나면 이게 바탕을 만든 거예요. 이 바탕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붙일지, 혹은 돌 같은 거는 아예 달아매는 거니까 뭘 달아맬지, 아니면 어떤 마감재를 사용할지,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단단한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돌, 말하자면 벽돌, 혹은 세라믹, 이런 류의 정말 단단하고 물성이 견고하며 거기에 화재가 나더라도 화재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원래 컨셉 자체가 조금 단단한 바위 같은 느낌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었고, 멀리서 보더라도 이게 되게 밝은 느낌의 그런 그 소재 구성과 강렬한 대비를 통해서 가로 방향이 조금 인상이 깊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게 된 어두운 색의 계열, 차분하게 눌러줄 수 있는 색의 계열은 저희가 이런 화강석을 선택을 했어요. 이 화강석은 이게 단순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석보다는 조금 세련된 느낌이 뭐가 있을까? 혹은 이런 질감의 면이 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샘플링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 돌은 인도산 돌이고요. 보면은 약간 그렇게 어슴어슴푸르하게 뭐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요게 그 검은색 돌 버너들이 좀 그래요. 이게 좀 예전 건물들 가보면은 계단이 있고 계단 걸레바지를 따라가면서, 그게 마천석이라는 돌의 계열인데, 그 계열의 돌들은 다 연마를 해서 다 매끈매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광택이 나는 거고요. 이 돌 같은 경우에는 그 버너예요. 그러니까 면을 고르게 자른 다음에 얘를 불에 튀기듯이 만들어서 얘 표면을 거칠게 만든 거예요. 보통 이런 돌은 어디에 쓰냐면은 외부 바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신발을 신고 걸어가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외부 바닥에 쓰는 거고, 보통 이런 것들을 외벽에 쓴다 그러면은
약간 소재가 조금 약간 거칠면서 이 면 자체의 그 뭐랄까 순수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실제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환경도 사실 우리나라 환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대봤을 때 얼마나 이쁘게 표현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소재이긴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많이 대비돼서 색이 조금 강하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관리는 좀 쉬워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단단한 소재의 그런 느낌을 찾았으면 좋겠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약간 벽돌이나 그런 벽돌 타일 계열들이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뭐 이런 벽돌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수입산 벽돌인데 뭐 이런 벽돌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런 벽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시멘트 모노 벽돌인 거예요. 모노 벽돌 타일은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고 이건 그냥 모노 벽돌인 거예요. 그런 벽돌을 사용했을 때 되게 그 견고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소재잖아요. 몇천 년을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사용했을 때에 좀 가치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이게 좀 때가 타더라도 벽돌은 좀 괜찮아요. 크게 막 너무 낡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때가 타면은 이게 조금 약간의 그 때국물들이 막 흐르면서 뭐 그 창에 눈물 자국 막 흐르면서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가 느꼈을 때는 같은 밝은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벽돌로 가게 됐을 때는 조금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택을 했고요. 뭐 이런 소재들이 있어요. 이런 소재들이 있는데 저희가 선택을 한 거는 벽돌 타일이에요. 왜냐면 시공이 좀 더 용이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분양하는 그 집의 특성상 금액대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도 하고 이 시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코스트가 다운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나쁜 소재는 아니거든요. 이게 요즘 나오는 소재들 중에서는 가장 트렌디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 소재라고 볼 수는 있어요. 시멘트를 이렇게 굳혀서 만든 소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쓰게 됐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단순히 돌이켜보면은 그 건축가들이 노출 콘크리트 건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재료의 순수성, 물성의 순수성을 조금 논하기 시작하고 정말 디자인적 완결성과 뭐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했었을 것 같은데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을 때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외단열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면 그 면이 그대로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면이 그대로 보이려면은 거기에는 뭐 층분리라던가 혹은 뭐 약간의 크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 내단열로 콘크리트 구조가 있으면 그 안쪽에 단열재를 붙여서 사용하는 내단열 구조를 하거나 혹은 중단열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콘크리트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버리는 그런 뭐 공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뭐가 좋다, 뭐가 틀리다, 뭐가 장점이 있다, 나쁘다를 떠나서 디자인적 완결성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터프한 환경이기도 하고 지금 칸슬러 테라스 가든이 있는 고기동 환경도 굉장히 온도차가 심해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가까이 있는 분당 미금역 진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랑 여기가 항상 한 3도 정도가 차이가 나요. 단열에 좀 신경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외단열로 했을 때 더 이게 열교 현상이라던가 그런 그 열이 침투하거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단열 성능으로 봤을 때 완결성이 더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은 외단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밝기의 소재나 그런 물성의 소재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시멘트 모노 벽돌 계열로 가면 좋겠다. 저희가 쓰는 소재는 지금 이렇게 밝은 진짜 완전 하얀색의 시멘트 모노 벽돌 타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형도 있어요. 이게 코너형이 중요한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되게 많은 샘플들을 받아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보통은 이런 색의 소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의 뭐 회색 계열의 정말 시멘트 색깔 계열 혹은 그거를 어둡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게 진한 계열 혹은 이거 말고도 이런 붉은색 계열 혹은 이런
약간의 밤색 계열이라 그래나 이런 색 계열들도 있어요. 이게 색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소재가 선택하기 굉장히 좋아졌는데 저희의 디자인상 이게 블랙 앤 화이트의 그 강렬한 대비와 그게 정말 단단해 보여서 정말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바위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비가 강렬한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들을 다 받아보고 그것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색깔보다는 아예 화이트한 색깔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벽돌에는 없어요. 이 벽돌 타일에만 존재하는 이 색이기 때문에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긴 있는데 크기가 여기가 5cm고요. 이게 60cm예요. 두께는 한 2cm는 좀 안 돼요. 이런 정도의 그 비율을 가진 거는 저는 원래 사용했던 비율들은 조금 더 얇은 소재를 작년에 사용했었어요. 이게 한 4cm 정도 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길이 방향으로는 느낌이 좋은데 두께가 조금 너무 얇다 보니까 약간의 그 쌓이는 스태킹 되는 그 느낌들이 조금 너무 리니어하게만 보인다는 점들이 있어서 이번 현장에서는 좀 5cm가 되는 거를 특별히 찾아갖고 사용하게 됐고요. 그 아래 뭐 약간 조금 색이 대비되는 곳들은 아까 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검은색 인도산 그 화강암을 깔고 그리고서는 이런 화이트한 그 벽돌 타일을 얹고 그리고서는 그 돌이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공간, 토목 옹벽들 혹은 아래에 쫙 깔려야 되는 그런 공간들에는 이런 검은색 계열의 이런 그 벽돌 타일들을 배치해서 블랙 앤 화이트가 그대로 계속 유지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완전한 블랙은 아니기 때문에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면서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코너형 벽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코너형이 모든 뭐 벽돌 타일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얘는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잘라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길이 방향의 아이보다는 조금 같은 면적을 대비했을 때 같은 부피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개수가 좀 적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비싸거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건물이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은 다 코너마다 다 들어가요. 코너마다 다 들어가고 얘네를 먼저 시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공해서 다 각을 잡아놓고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냐? 창이 있으면은 창의 뭐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해서 각을 맞춰서 약간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각을 맞추겠죠?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쉐입의 완성도를 위해서 가벽을 어느 정도 좀 쓰고 있는데 그 가벽들에도 저희가 다 각을 치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코너형이 좀 많이 쓰이기는 해요. 저희가 전체적인 그 현장의 그 뭐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코너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만큼 좀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기는 하고요. 만약에 뭐 이런 집을 짓는 거를 고민을 하시면서 요즘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조금 벽돌 쌓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좋긴 하지만 좀 고민이 된다. 근데 요즘 뭐 벽돌 타일이라는 거 타일이지 다. 그럼 그게 뭐 무슨 벽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시면 좋겠는 게 이게 그냥 벽돌을 쌓게 됐을 때는 단열재를 놓고요. 거기다가 아무런 일체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벽돌을 외장으로 치장만 쌓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벽돌도 아무리 뭐 구워 썼건 혹은 저런 뭐 시멘트 벽돌을 썼건 어떤 벽돌이든지 간에 이 매지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물이 침투할 수는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단열재에 물이 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비드법 단열재라는 게 다 물을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스러질 수도 있고 이게 드라이비티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이 메쉬를 감고 아예 미장을 싹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촘촘해서 이 단열재에 그런 물이 직접적으로 탈 수 있는 확률들을 많이 줄여주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선택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계속 시공을 하고 있고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뭐 말을 길게 안 한다고 하고 뭐 간단한 소재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말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장도 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그 공기의 순서에 따른 설명보다는 저희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 모틀라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리뷰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윤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계속 저도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분 집이 지어 올라가는 과정은 아마 시간 순으로 계속 보여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회의하는 내용들로 계속 시간 순으로 이어질 건데, 공간의 취향 채널에서 칸슬라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트라인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속 얘기들이나 그런 디테일한 그런 공법에 대한 설명 얘기들, 혹은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계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